나는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 지가 막 올라가 버리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요, 위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부동산을 어디에 소재하고 있느냐. 네. 101강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린 그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입니다. 조금 이따 경매정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토지 및 건물 등기부의 일부 내용 해가지고요. 소유권 이전된 내용만 정리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이게 토지거든요. 소유권 이전됐거든요. 보니까 임의경매라는 매각이죠. 소유자 이모 씨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여자분인데 끝번호가 227이에요. 그리고 2번이니까 요때는 아마 등기부등본에서 1번 남자분 같은 1번 여자분 같은 2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똑같은 분이에요. 소유자 이모 씨인데요. 227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자가 생략돼 버렸죠. 이 밑에 보시니 건물이잖아요. 건물. 주소지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데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본인들이 경매 신청했다니 본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본인들이 경매 신청했다. 이분들이 경매 신청했다니까요. 강제경매 신청해가지고 본인들이 낙찰받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2011년 4월 20일이죠. 건물은 보니까 2014년 6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체로 만드는 과정이 약 한 3년 하고도 한 2개월 정도, 그죠? 3년 하고도 한 2개월 정도. 근데 전 또 이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최초 토지를 담보 잡을 적에는, 낙찰받을 적에는 2011년도 4월 달인데, 뭐 싸움하고 뭐 소송하고 하다 보니까 3년 정도 지나버렸어요. 3년 정도 지나다 보면 말이죠, 그냥. 부동산 값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 지가 막 올라가 버리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요, 위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부동산을 어디에 소재하고 있느냐.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시게 되면 말이죠. 이 신규 아파트 임차인들 구하기 힘들다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대한민국 전체적인 그 현상 같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다. 여전히 일정 지역 같은 경우 서울 시내일지라도, 어디 특정 지역을 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말씀드리면 또 그쪽에 계신 분들 기분 나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빠져나가요. 그런데 중심지역 같은 거 아직도 여전히 그냥 죄송합니다. 가격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세 가격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 3년 전에 이 토지를 낙찰받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법원 경매 건달들 끌렁패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말로 제대로 경매 관련된 지식이 꽉꽉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대충 왔다 갔다 하다가 입찰표 써서 받고 명도는 하고 그게 다 경매인 줄 압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정통파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또 내가 내 주머니에 돈만 있고 한 3년 정도만 이렇게 버틸 여력이 있다 그러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 지가 움직여 버리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또 나가서 이런 그 경매 관련된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신 이후라면은 그때 내가 남 재산에도 컨설팅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컨설팅 해줬을 적에 보니까 막 그냥 치고 들어갔을 적에 상대방에서 방어하는 것까지 알면서 내 그 상대방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면서 다시 치고 들어가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수싸움인 것 같아. 수싸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저는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렇게 경매 아니에요. 그냥 쓰면 돼요, 봐가지고. 응? 열받잖아요. 매번 들어가보면 맨날 떨어지잖아요. 열받잖아요, 그죠? 확 질러버려, 괜찮아. 확 지르고 나서 한 10년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까. 10년 가지고 있으면 지가 안 누르고 백이겠습니까? 그거 경매 아니지. 그런 게 경매 아니다. 그런 거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경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되니까 돈 되는 놈들은 그것도 입찰 들어가셔야 돼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도 입찰 들어가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금, 종잣돈이 좀 차곡차곡 모이시게 되면 그때 지분 경매로 살포시 건드려 보신다든지 예. 지난 백강 그 방송할 적에 채팅창을 얼핏 보니까 한 분이
제 기분 좋으시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방송 들어보시고 대항력 있는 지분 경매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런 물건을 건드려가 자기가 2배 수익을 올렸다. 그래서 다른 회원분이 사건 번호도 이거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분 경매해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채널에서 보면 뭐 전부 다 낙찰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낙찰자 인수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따라서 어떻게 한다? 왜 인수하냐니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따라서 인수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인수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 법리적으로 인수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인수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수 못 하고, 네가 경매 신청하든지 말든지 해보래. 그러면 임차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소송 제기해서 나하고 다른 타 지분권자 아니십니까?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경매를 집어넣는다면 최소한 1년 정도 걸린단 말이죠. 1년 정도 지난다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취득원가가 만약에 한 2억 정도 되는데 1년 있다 보니까 이게 3억이 돼버렸네 세상에. 그럼 난 1년에 어떻게 한다? 어째 세전 1억을 벌어버렸네. 이런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맨날 그런 뭐 얼어 죽을 말이지 법리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말이지. 이런 거 따지면 물론 그렇습니다. 법리적인 측면 자체를 제가 업수인적이고 무시하는 소리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란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게 이러한 매력이 있지 않느냐. 사실 저도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눈독을 들였어요. 눈독을 들였는데 봐가지고 이게 이분들 토지를 낙찰받은 그건 8억 얼마에 요거 조금 이따 경매 정보 보여드릴게요. 8억 얼마에 배팅을 하셨더라고. 근데 그 당시 뭐 봐가지고 8억 원 그냥 8천만 원 돈 있네. 돈도 없잖아요. 봐가지고 또 이제 지상이 건물인데 땅만 경매 나왔다. 이게 대출 아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고 그냥 뭐 그림의 떡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이 사건입니다. 하면서 이 사건 경매 정보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경매 정보지가 어디 갔느냐. 네, 이겠네요. 먼저 엄마 땅입니다. 이 친구 타경에 45352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이거든요. 네. 화면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토지만 매각입니다. 땅만 매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감정 가격이 9억 7,920만 원. 땅도 보니까 한 61평이니까, 괜찮아요. 또 이제 특히 이제, 뭡니까, 땅이 한 60평 정도 되는데, 지상에 보니까 아주 9억, 옛날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아주 좋아요. 낙찰 받아가지고 어떡한다더라, 이게. 빌라, 파는 집 지어서 건축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이분들은 땅 팔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잠깐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가 제 사무실이 광진구 자양동입니다만 자양동 쪽에 신축 빌라 분양가가 이제 얼마? 8억 5천, 8억 6천. 이렇게 분양되고 합니다. 면적도 보면 전용 면적이 한 20평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땅값이 올라가니까 가면 갈수록. 그래서 대지 면적이 한 6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건축업자 분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60평 여기서 가장 좋답니다. 왜냐면요, 한 청당에 2세대 지어가지고 하면 1층 피로티 넣고 2, 3, 4, 5층 해가지고 하면은 한 7가구 내지 8가구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셔가지고요, 근데 땅 팔겠다, 집을 팔겠다 내려면 좋다고 하거든요. 자, 어쨌든 보니까 토지만 경매가 넘어왔고, 그래서 이제 2차 매각 기일을 하다가 이분이 아까 단독으로 낙찰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단독으로. 2차 매각 기일을 해가지고, 8억 1,339만 9천 원. 예. 낙찰 받았습니다. 배당 종결됐는데, 여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인데, 자,
토지의 소유권은 오모시죠. 이분이 엄마예요. 어머님. 건물의 소유권은 한모시죠. 이분 아들의 아들. 토지 소유권이 1981년이죠. 건물은 언제입니까? 보존 등기가 2005년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건저당권이 국민은행 같아요. 국민은행. 국민은행인데요. 화면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물론 다른 제3자가 또 이게 아마 서울보증보험 같습니다. 강제경비 신청하니까 국민은행에서 또 이제 임의경비 신청해 버렸어요. 예? 국민은행에서. 근데 보니까 여권 같은 경우는 건저당권 이모씨 개인이 설정한 상태에서 이 저당권자 이분이 이제 건물만 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지요. 예.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먼저 이 토지 등기부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토지 등기부 등본이. 토지 등기부 등본상에 보니까 저당권 설정 내역을 보자. 그러니까 얼구상에 얼구로 넘어갑니다. 얼구로 쭉 넘어가니까 얼구로 넘어가 보니까 잠깐만요. 이것도 제가 화면을 조금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저당권 설정이잖아요. 그죠? 오모시, 이 어머님이에요. 건저당권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공동담보 해가지고 동소, 동번지 건물입니다. 그러면 동소, 종암동, 동번지 하니까 24-15잖아요. 그죠? 이 건물. 이 토지 등기부 등본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은행에서는 뭐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공동으로 담보 잡았다 이거지. 그런데 밑에 보니까 1번 건저당권 공동담보 소멸이에요. 건물이 소멸됐대요. 뭐 멸실. 이래서 제가 아까 칠판에서 멸실 후 신축 이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종암동 뭐 24-15 이게 멸실됐답니다. 멸실. 그래서 이게 멸실되니까 최초 국민은행에서는 땅과 건물을 담보로 잡았다가 이게 멸실되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행에서는 억울하지만 자기네들은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은행은 토지만 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은 노타지입니다. 지상에 보니까 건물이 버젓이 있는데 그건 남의 건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아들 명의니까. 따라서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 임의경매 개시결정 해가지고요. 국민은행에서 요건 그 토지만 경매 신청 그런 경우입니다. 토지만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하였다더라 해가지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토지만 경매 신청 건물도 잠깐 보죠. 건물. 건물도 보면요. 건물은 이제 보십시오. 건물은 이제 이분이 아드님인데 여기에서 잠깐만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모씨라는 분이 계시네요. 이분이 저당권자입니다. 임의경매 신청해 버렸어. 그럼 얼굴을 잠깐 보자입니다. 얼굴을 잠깐 보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얼굴에 두고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그죠? 저당권이 이제 설정이 된 그런 상태에서 일단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건물만 요건 이제 건물 등기부 등본이니까 건물만 담보로 잡고 이 상태에서 이러다 보니까 건물만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하였고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토지가 보니까 이건 아까 제가 칠판의 일부에서 칠판에서 쭉 말씀드린 그 그림 아니십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연상하셔가지고 그래서 토지를 일단 이모 씨라는 분이 먼저 낙찰을 받았어요. 자, 이건 이제 엄마 땅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처음에 말이죠. 2010 타경입니다. 2010 타경 해가지고 1680호 성북구 종암동이잖아요. 종암동인데요. 이거 보면은
보시면요.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1차 매각길래 해가지고요. 윤모 씨라는 양반이 단독을 해가지고 4억 7,100만 원에 팍 찔러버렸잖아요. 이게 보니까 최종기일 결과 이외 경매 취하돼 버렸대요. 근데 이건 건물만 경매가 됐거든요. 아까는 엄마 땅이니까 토지만 경매됐는데 이게 아들이란 말이거든. 건물이 경매됐다면 토지는 매각 제외랍니다. 에? 매각 제외래요. 근데 이건 제가 칠판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오기가 없습니까? 오기가 있잖아요. 몰라. 그러면요. 몇 번이나 보시라니까요. 유튜브 상에 영상을 뭐 보시는데 뭐 제한이 있습니까? 한 번 이상 보면 안 되지. 이렇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보셔가지고 그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그 정도 어떤 오기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제 안정희 경미TV 채널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는 이런 영상물은요. 오락, 뭐, 개그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돈 되는 거, 돈 되는 거 좀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게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경매를 취하를 시켰다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건물에 말이죠. 임차인들 많아요. 이게 이제 1차 매각 기일날 해가지고 4억 7,100만 원을 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이분이 입장에서 봐가지고 보전 금액이 5억 8천만 원이래요. 와, 뭐야 이거. 4억 7,100이래. 요즘 아마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접근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내가 4억 7,100만 원 땡기면 5억 8천만 원, 야, 이거 뭐야? 건물은 내게 되면서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돈 들어 월세다 보니까 336만 원, 와,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1차 매각기를 해가지고 4억 7,100만 원을 확 질러버린 것 같아요. 그건 무조건 지른다고 대수가 아니거든요, 봐가지고. 또 여기서 하나 제가 또 다른 걸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경매 기입 등기가 보면 말이죠. 여기 화면을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가 2010년 4월 13일입니다. 2010년 4월 13일이에요. 2010년 4월 이제 13일로 잡혀 있는데, 위로 좀 올라보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0년 4월 13일, 2010년 4월 13일이 경매 기입 등기일입니다. 건물에 대한. 근데 송모 씨라는 분은 2010년 5월 17일 날 전입 신고했죠. 그리고 최모 씨라는 분은 2010년 6월 7일 날 경매 기입 등기일 이후에 전입 신고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경매 기입 등기일 이후에 전입 신고했다 이거죠. 물론 이분들이 그 전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고 주민등록은 나중에 전입 신고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즉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러한 임차인들, 이분들은 거의 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일 겁니다. 근데 월세 1,000만 원, 보증금 1,000이죠, 그죠? 보증금 3,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이분들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요, 이분들은 그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를 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보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주변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처독하의 친구인데 이분도 보니까 서울 모처에, 전세를 들었는데 임차인들이 한 40명인가 50명 되더래요. 근데 그 중에서 전세 보증금 1억 1천만 원인가 이게 됐는데, 이거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1억 땅에 한 푼도 배당 못 받고 그냥 나온 그런, 이게 보면 참 이게 젊은 분들 아니십니까? 이런 재테크에서 돈 벌 궁리보다는 내 재산을 일단은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그 이후에 재산을 정식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맨날 재산 불린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뒤로 돌아서 가지고 1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보니까, 본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경매 취하됐어요. 경매 취하되고, 그 뒤에 이 사건이 또 경매가 또 나왔어요. 이 건물이 경매 나왔는데, 아까 토지를 낙찰받으신 분들이 건물을 낙찰받았다는 것이지요. 2012 타경으로 넘어갑니다. 2012 타경에 17,746호. 건물만 매각이죠.
이 보시면은, 토지는 매각 제외합니다. 건물만 매각입니다. 한모 시분이 아들이잖아, 아들, 그죠? 아들인데,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경매 신청 건도 밑으로 먼저 보죠. 경매 신청. 이분들이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 보세요. 건물에 대해 가처분 하셨잖아요. 가처분 보죠. 이분들이 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성은 같더라도 등기부등본은 볼까요? 예, 등기부등본 잠깐 보죠. 등기부등본 잠깐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잠깐 보면 가처분이 보면은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아까 토지 낙찰 받으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토지 소유권에 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에 가처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처분을 한 상태에서 경매를 집어넣었다더라. 경매 집어넣으니까 여기도 뭐 임차인들 많죠. 보증금 5억 7천에 월세 1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180만 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형님 아니면 동생 같아. 이름이 한 글자가 틀리더라고. 근데 보니까 와, 이거 얼마 썼어요? 29억 7,800만 원. 아마 이분도 보니까 2억 9,780만 원 쓴다는 것을 뒤에 이 동그라미 0자를 하나 더 붙인 것 같아. 675%니까 허가 결정나면 당연히 대금 납부 못하지요. 또 누가 다른 제3자가 들어오니까 허가 나니까 허가 취소 허가 취소 신청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4천 매각길래 이분이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낙찰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낙찰자 이분이 보니까 2억 2,580만 원에 낙찰 받았거든요. 그럼 2억 2,580만 원인데 뭐 2억 한 3천만 원 정도 건물을 취득하는데 2억 3천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갔다 치고 땅을 낙찰 받았으니까 이런 분들이 8억 1,300만 원인데 8억 한 2천 정도 8억 1,300, 8억 2천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그럼 전체 얼마입니까? 땡땡땡 5에 10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본건이 대지 면적만 61평이거든요. 61평에 여기 고려대학교 안암동입니다. 고려대학교 후문에서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어요. 봐가지고 이게 땅 면적만 봐가지고 과연 이게 평당 얼마 정도 할 것인지 또 나아가서 시장에 건물 요것도 좀 로드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건물에 보니까 임차인들이 대학생들 뭡니까 그 학교 주변에 소재하고 있는 원룸이잖아요. 원룸.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 로드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를 확대를 하고요. 이겁니다. 이 건물. 자, 잠깐만요. 1층에는 뭡니까? 아미가 식당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건물 이름을 아드님 이름으로 했는데, 이 지상에 보니까 1, 2, 3,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본건은 이겁니다. 이거, 건물 요거. 자, 그렇다면 보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자 지도에 의해 가지고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죠. 파악을 해 보면요. 제가 고려대학 후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또 지하철도 보면요. 고려대 해가지고 고려대 종합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확대를 좀 할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후문입니다. 후문을 해가지고,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여기 본건에. 그리고 또 위치, 지하철역도 가깝고, 고려대학교는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는, 신입생들이 없으면 문을 닫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려대학교 문 닫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려대학교 못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안달복달 하는데, 그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자금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유가 있다면, 한번 이런 걸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 안 그러면 또 컨설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르면 하지 마시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하십시오. 하시면서 컨설팅 수수료는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처럼 요율이 없습니다.
쌍방간에 합의만 하면 되거든. 1억 주시오. 오케이. 1억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 1억을 받는다 그러면요. 그만큼 값어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개뿔이나 모르면서 무조건 1억 달라는 건 누가 돈 줍니까? 돈 안 주잖아요. 그래서 특히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정말로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하는 거예요. 얼치기, 설치기, 어중이, 떠중이들이 경매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어쨌든, 열심히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오늘로 보니까, 지금, 이거죠. 법정이상권 관련된 초간단 진단방법 두 번째인데요. 오늘 두 번째로 끝내버리려는 게 이것도 안 되겠는데 또. 7월 8일 날, 금요일 날 아니십니까? 이때는요, 민법 622조. 민법 622조에 의한 그 차지권 있잖아요. 차지권하고 전세권, 지상권에 의한 지상 건물 등기를 하였고, 이랬을 때 토지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을 경우에, 그거까지 이제 아시면은 이제 어쨌든 법정이상권 관련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법정이상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경매 라방 101강이었습니다. 초간단 진단 방법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렸고요. 7월 8일 날 금요일 날 아마 세 번째 초간단 진단 방법. 간단하진 않습니다. 모르면 간단하지 않지. 알면 아주 간단해. 아주.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화면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다 더 양질의 영상물로서 보답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